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인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죠. 오늘은 이 극심한 공포 구간 안에서도 14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곧 한 자릿수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더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또 떠나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접근 전략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들을 내일의 코인에서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섹터별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어려웠던 한 주였는데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섹터의 흐름입니다. 모든 섹터가 일주일 전 대비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모두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서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이 되겠습니다. 이 초록색 선은 탈중앙화된 금융, 디파이 섹터를 일컫습니다. 물론 밀리기는 했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정도였거든요. 다른 섹터들이 크게 내린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밑으로 쭉 빠져있는 짙은 파란색 선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지금 밈 섹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밈 코인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어느 코인보다 빠르게 더 크게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으실 텐데 여실히 지금 이 하락률로 드러나면서 밈 섹터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 16.6%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자주색 선이 되겠습니다. 이 자주색 선, 우리 방송 통해서 섹터별 흐름 계속해서 같이 체크하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다 싶으실 텐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과열된 양상을 보여왔었던 AI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AI 섹터도 이번 주 내내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마이너스 9.5% 기록하면서 이전과는 확실히 이 AI 섹터 안에서의 열기도 다른 양상을 띄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는 AI의 광풍에서 조금 벗어나서 얘네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요즘에는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이 조금 꿈틀거린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와 관련된 전략들은 저희 방송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보는 청산 히트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무지가 굵직하게 위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방송 직전에 그래도 캡처를 해온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직전에 살펴봤더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단무지가 58.7K 부근이었는데 이 단무지를 어느 정도 잡아먹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에 위치한 이 단무지는 60.3K 구간입니다. 일단 밑에 있는 유동성 물량을 잡아먹은 상태에서 위로 자석처럼 끌려가주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0.3K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청산 물량이 어디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굵직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청산 물량이 쌓여있는 구간들이 되겠죠. 특히나 이렇게 노랗게 단무지가 형성되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그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여러분이 예측을 조금 하시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밑쪽에 있는 단무지 지금 잡아먹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과연 60.3K까지 다시 한번 주말 사이에 급반등하는 모습까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 대비했을 때의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58.4K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까지만 해도 그래도 58K 찍었다가 59K 위로 올라왔네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1,515달러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도 0.46%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0.05% 상승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라나 오늘 아침에 살펴봤을 때는 67달러 선이었는데 아침보다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죠. 하지만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4%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시간 전 대비해서 오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 레벨 내려갈 것인지 아닌지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부터의 전략들 전문가님과 조금 세심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들, 특히나 히든코인까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시장인 만큼 주말 사이의 대응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의 코인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부터 오늘 아침부터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올 때마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이슈거리들도 통해서 저점을 말씀드리지만은 차트 통해서 아무래도 이번 주 한 주 동안만이라도 좀 평온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조금 차트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한 줄기 빛이 돼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문가님이 나오실 때마다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락을 할 때마다 전문가님이 등판을 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시점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시는지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제는 신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또 매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하면서 또 주간 이슈 체크를 또 메뉴를 보여드리면서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일단 비트코인 저점을 또 보여드리면서 대체 저점이 어딘가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 이란 이슈도 그렇고 클래리티 법안도 그렇고 이제 또 금리 인상 이런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도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내려가나
그리고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참 우리 둘 다 지금 한숨부터 쉬게 네.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차트를 그릴 때마다 계속 아래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림밖에 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58.2K입니다. 현재 58.5K. 아무래도 지금 이 구간이 뚫린다고 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는 것과 동시에 이 구간이 뚫려도 아무래도 청산 물량에 의해서 잠시 뚫릴 수는 있으나 이틀 전과 그리고 어제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매수, 이 지지대가 아주 강하게 존재를 한다는 뜻이며 58.2K가 확정하게 뚫리려면은 아무래도 주봉과 이번 주에 어떤 횡보를 하지 않고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줘야 확실하게 이탈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림에서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확정 이탈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걸 이탈한다 하더라도 50K를 넘어서는 그림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래도 58.2K가 순간적으로 청산 물량에 의해서 뚫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대가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등을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어제 방금까지 아침까지 있었던 59K와 58K를 횡보를 하는 그림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으며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65K까지 잠시 급반등을 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주간 이 일봉으로 봤을 때는 횡보를 할 그림이 아주 좀 다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그래도 더 큰 하락이 안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58.2K를 조금 주요한 라인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여기를 잠깐 이탈한다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너진다는 표현과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잠깐 물량을 잡아먹으러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그 위로 다시 올라와 준다면 이거는 무너졌다는 표현은 조금 사용하기 그렇겠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무너졌다라는 건요. 여기를 뚫고 내려갔다가 이 라인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는 정말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뚫고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맞게 되는 건지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주말까지는 이 지점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하위 프레임 안에서의 전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봉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주말까지의 흐름을 보려면 4시간봉이 좋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죠. 아무래도 현재 58K, 59K를 이제 계속 터치를 하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이틀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금토일 아무래도 현재 제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17시에 뭐 마감을 떠나서 이 장세까지 버텨준다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59K를 계속 찍다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요 주말 동안 62.3K를 좀 이탈하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횡보를 할 아무래도 저항대와 지지대 사이에서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은 좀 많이 위험하고 비트코인으로 좀 단타를 칠 좀 구간이 생성될 수 있다. 박스권이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두 번째 플랜으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7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마지막 피날레로 저점이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플랜으로 단기 반등을 62K까지 하느냐, 64K까지 하느냐를 볼 수 있겠고요. 반등을 못하고 계속 저항대에 막히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59K에서 머무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9K를 마지막으로 찍어놓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 방금 일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 상승의 기점을 두고 있으
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바로 하위 구조로 보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7월 첫째 주부터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일단 조금 러프하게 잡아주셨죠. 58에서 59K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더 이상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62K까지는 단기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성을 얘기해 주신 거지 무조건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댔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2K 정도 선에서는 또 한 번 저항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이렇게 조금 좁은 박스를 유지를 하면서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여기에 맞춤 대응 전략들을 더 챙겨가 보셔야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전문가님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는 여러분이 챙겨가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정보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조금의 방향성을 예측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그래도 시장을 조금 지탱해 줬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AI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AI 관련된 코인들이 확실하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좀 괜찮았는데 이마저도 우리 시장에서도 약간 좀 거품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맞죠. 근데 다시 다음 날에 급반등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중간에 패닉 세일이 나오고 화요일부터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SK를 통해서 급 하락을 보인 다음에 전 세계로 조금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은 중간에 AI 버블이 좀 패닉셀로 크게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이 좀 존재하고요. 네. 근데 그 의견을 또 반대로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지금 좀 아직 수요가 공급을 좀 더 덮고 있다라는 의견이 다시 이제 반등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AI 섹터가 좀 많이 화두가 된 만큼 코인에서도 조금 많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 코인으로 볼 게 아니라 아무래도 AI 자체에 지금 매출에 대한 증명이 되어 나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바로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뭐 솔라나, 리플 요거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AI 버블에 대한 어떤 연계돼서 상승을 좀 일시적으로 받은 거겠지만은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재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을 이 AI 버블의 패닉 세일과 연관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오프닝에서 섹터별 흐름 만나봤을 때 AI 섹터가 굉장히 크게 빠졌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었죠.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의구심이 이전보다는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의 흐름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게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의심이 다시 한번 퍼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를 증명한 듯한 모습이 확인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여타의 다른 기업들은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연결되면서 이 시기부터 지금 AI 관련된 코인들도 그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안의 트렌드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이 이슈들도 이렇게 제대로 짚어주고 있으시니까 방송 통해서 또 정보방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도 이제는 시장을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 시장을 가장 강하게 짓누르는 건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이 결국에는 FOMC가 끝나고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또 연내에 뭐 3회 인상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죠. 이게 결국 조금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겠죠.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에 대한 언급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연말 내에 한번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지레짐작으로 네.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좀 더 우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미국과 이란에 대한 어떤 관세나 아니면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물가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고, 연준에서도 말을 아끼는 이유가 지금 미국 이란이 거의 뭐 합의를 많이 진행 단계가 많이 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어떤 증시도 많이 올랐고, 물가 여파가 생각보다 괜찮고, 더불어 이제 고용 지수까지 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금리 인하로 못 다루고 심지어 금리 인상으로 말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무래도 새롭게 의장이 교체된 상태인 만큼 말을 아끼는 것도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 형국이지만은 다시 재상승하기에 조금 많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연계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코인은 현재 상황에서 저점을 한번 더 다져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지금 시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에 너무 좀 매몰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물가 여파가 오고 있기 때문에 7월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셔도 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거시경제가 조금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걸 놓고 보면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봐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또 혹자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이거를 지금 판별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든 금리로 보든 지금은 결국 밑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 결론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오히려 다지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우리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마음을 좀 내려두시면서 하방으로 열려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아보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전략들 계속해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의 코인 통해서 힌트들 많이 한번 얻어가 보시죠.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오프닝에서 공탐 지수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극도의 공포 구간 안으로 계속해서 조금 진입하는 듯한 모습인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조금 투심이 살아나야지만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끝났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6월 달 동안은 아무래도 4월, 5월과 좀 상반되게 하락의 큰 부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지금 이제 하기에 재투자를 하고 뭐 물 태우기도 힘든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조금 좀 크게 보셔야 되는 게, 현재 비트코인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기관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금력들이 그리고 이제 반대로 단기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자금 유출이 되는 부분이 큰데, 현재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다, 분쟁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뭐 공포 구간이라고 해서 물론 가격이 하락됨에 있어서 많이 무섭고 손실을 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기관급들이 자금들을 ETF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유를 좀 아시고 좀 넓게 보시고 들어가셔야지, 지금 당장 59K가 뚫리고 와 이러면은 49K까지 뚫리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을 끝까지 보고 가시는 건 좋으나 너무 좀 확률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 조금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문가분들이 좀 짚어드린 부분을 좀 보시고 들어가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리플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꾸준하게 매물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커서 손실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지성으로 단타를 치시기보다는 기관급들이 ETF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시면서 저점을 한번 더 갱신하는 걸 확인한 뒤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7월 달에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관망을 하신 뒤에 들어가셔도 큰 수익을 잃을 수 있는 구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이 누군가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이 시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럴 때 기관급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우리와는 조금 반대 스탠스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눈에 띄고는 합니다. 리플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는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때 XRP ETF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빛을 발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토대가 돼서 급하게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또 비트코인의 관점에서도 이 고래들의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서 이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클래리티법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클래리티법은 제가 어젯밤에 기사를 조금 봤었는데 이제 상원이 또 조기 휴회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내 예.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라고는 하는데 전문가님도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이제 리플과 연계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은 뭐 7월 달에 독립기념일이 있어서 그렇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이제 호재들이 겹쳐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무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리플이 드디어 오른다라는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벌써 기대를 하고 있으시군요. 저는 탁 끄어버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 기대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헛된 희망을 제가 좀 자르는 느낌이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클래리티 법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게 크다. 현재 설령 7월 달에 통과가 된다 한들 이게 지금 바로 호재로서 코인 가격에 영향도 미치지 않을 뿐더러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당장 통과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지금 미뤄지게 되면서 연내에 좀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 오히려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를 생각하면서 좀 코인에 대한 매집,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너무 이르고 제가 계속 이르다라고만 말을 하지만은 각각 지금 뉴스 이슈들을 들고 오는 걸 보면은 좀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조금 혹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만 띄워놓고 하면은 드디어 코인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물론 그럴만 하지만은 지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에 지금은 클래리티 법안에 한해서는 너무 기대를 갖지 말라. 오히려 다른 호재들로 조금 코인의 등락에 의해서 수익을 이루셔야지 지금은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7월에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원래는 첫 번째로는 이게 관건이었는데 사실상 7월에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그러면은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요. 상원에서도 지금 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조기 휴회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클래리티 법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가? XRP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겠죠. XRP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XRP에 대한 시선이 클래리티법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냥 또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는 XRP에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노파심이 들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XRP 너무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시기상조다.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조금은 멀리 내다보시고 지금보다는 관망하는 자세 가져가시고 매수 전략 다음에 세워보자라고 마음을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늘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정보방 안에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에게 조금 보탬을 주는 뭔가 부침을 더 겪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누그러지는 듯한
듯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지금 뭐 사실상 종료라고 써놨지만은 아직 합의가 뭐 완전히 된 건 그렇죠. 아니지만은 후속적인 합의는 가고 있죠. 뭐 되고 있죠.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이슈를 들고 온 이유는 현재 이 이슈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아무래도 물가 압박이 계속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됐을 시에 연준의 스탠스가 7월 달에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압박이 떨어지면서 자금 뭐 달러 부분들이 현재 달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안 되고 달러로 대신 안전자산으로 더 쳐오르게 된다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하락을 좀 더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보고 있고 현재도 가격이 많이 내린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가 압박이 줄어들면서 7월 달에 뭐 CPI나 PPI를 발표했을 때 여유가 생긴다. 그럼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발언을 하겠지만은 여기에 의해서 달러의 강세가 더 이루어지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높아지면은 반대로 항상 그래왔듯이 비트코인이 더 하락으로 드디어 저점을 한 번 더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쟁점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뭐 밤사이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이 피격을 당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기는 했지만 이거는 정면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에 조금 진짜 잡음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많이 내려와서 7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물가 압박이 조금씩 더 낮아지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물가에 또 바로 반영되느냐 그거는 아니란 거 알고 있으시죠.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의 출렁임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늘 명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출렁임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정보방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전략들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후부터는 전문가님이 차트상에서의 전략들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차트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 차트 안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가격 전략들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만나봤던 거시적인 내용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아까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더리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조금 상이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큰 하락 때 요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틀 전에 큰 하락을 좀 했었었는데요. 비트가 큰 하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방어를 좀 많이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따졌을 때 거래량이 별로 생기지 않았을 뿐더러 좀 가격 방어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좀 가격 방어가 되다가 오히려 비트가 반등했을 때 약간의 하락을 한 뒤에 다시 가격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저희가 그어놓은 부분 1560원대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구간이죠. 비트와 다르게 이쪽의 매물대가 좀 얇기 때문에 한번 뚫리게 되면은 비트 하락의 정도보다 좀 더 깊게 흐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주는 큰 하락, 저점이 뚫리지 않는 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먼저 참고를 하시면서 이더리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틀 전에는 비트코인이 내렸을 때 이더리움이 가격 방어를 좀 잘했지만은 다시 비트코인이 바로 어제 리테스트를 하려고 59K를 갔을 때 이더리움이 확 내려지면서 리플과 솔라나 전부 다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현재 하락 구간에서는 조금 방어하는 부분은 보이지만은 저희가 이더리움 기준에서 눈여겨볼 구간은 1,500달러 선이다. 이 구간이 조금 뚫렸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을 했을 때 좀 더 한 20-30%는 더 큰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주간 동안은 횡보하는 장을 좀 맞이해서 단타를 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구간을 가장 중요시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현재 제가 저번 주에 오더라도 밑에 1,400원 구간 좀 끊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보니까 끊어야겠죠. 지금 1,400원 구간. 지금 1,500원 뚫렸고 1,400원 구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이 구간을 달성했을 때 아무래도 더 하단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리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동안은 계속 리플이 횡보하면서 점점 큰 하락을 맞이하고 횡보하는 구간을 좀 봤었지만은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리플의 가격은 1,500원대입니다. 네. 마음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빨리 단타 치시면서 손실 복구를 하면서 리스크 코인으로 만들어 가야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물을 태우면서 물려있는 구간이 2,200원대. 여기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물려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2,000원대가 뚫리면서 더 이상 물을 태우지 않고 단타를 치면서 빠져나오시는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계속 이 구간에서 들고 있다고 좀 다분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0원대에서 1,700원대 물려 있으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문의 오신 분들 보면은 여기서 이미 손실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조금 계속 팔 수는 없고 들고 있겠느냐라는 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더 하락해가지고 손실을 더 볼 바에야 개수를 늘려가는 게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손실 방어 플랜을 세워가는 게 리플 투자자로서는 가장 최선이다라고 계속 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500원 선이 뚫린 상태에서 주말 동안 하락이 안 이어지고 횡보를 한다 한들 리플 자체선이 힘이 없기 때문에 1,400원까지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500원 선도 쉽게 뚫리지 않을 1,600원 선 원래 뚫리기 힘들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뚫렸고 1,500원 선을 봤기 때문에 1,400원 선이 안 뚫릴 가능성도 존재하나 그래도 이 가능성까지 보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잠시 일시 매도 후 재진입하시는 게 손실을 한 20% 정도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누누이 1분기 때부터 리플을 말을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4,000원대 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물 태워서 오신 게 이 구간일 겁니다. 네, 이 구간에서 제가 한 번 더 손실 방어를 하셔야 된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가다가
이 구간까지 왔을 거거든요. 여기 매물대 정말 많은 구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1,600원, 1,700원대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부분이고 거래량조차도 국내 거래소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엄청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못 팔고 이 구간까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일시적으로 1,600원 반등하면은 조금 팔아두시고 재진입하셔서 조금 단타를 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덜하다, 덜 쓰라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코인. 아무래도 제가 짧게 수익을 드시라고 했던 코인이죠. 길게 가져왔던 코인입니다. 월드코인. 계속 수익을 크게 먹어왔던 코인이고 드디어 이게 하락세가 좀 꺾이면서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히든 코인으로 저기 짧게 수익을 이루셔라 한 포인트들을 딱 먹고 나오신 분들은 다행히 한 10%에서 20% 남짓 수익을 얻고 나오셨겠지만은 추세가 추세인 만큼 욕심이 더 커가지고 더 크게 보셨던 분들은 현재 손실 중이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딱 적당하게 끊고 아마 지금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 코인은 더 이상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7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재진입하시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게 알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히든 코인도 드리고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구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리스크 코인으로 관리를 정말 잘하시고 들어가면 위험하다라는 코인들을 또 두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사하라 AI. 아무래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크게 봤던 사람들이 많은 코인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불려서 매물대를 강제로 잡아뒀던 코인인 만큼 급하락으로 지금 치우쳤고요. 현재 이 구간은커녕 17원, 16원까지 지금 계속 달성을 하고 있죠.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개미 꼬시기 하기 위해서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줄 건데요.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려고 지금 또 들어가는 개미분들이 많으실 건데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네, 엄한 거 들어가다는 정말 큰일 나고 리스크 코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지금 들어가기에 앞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적절치 않으니까 AI 들어갔다고 무지성으로 들어가면 골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코인 더 설명을 드렸었죠. 스텔라루멘. 아무래도 리플 관련해서 뭐 솔라나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 관련 코인들이 잠시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스텔라루멘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셔라. 지금 좀 관리를 좀 관망을 하시다가 보시고 내리면은 들어가지 마시고 올라간다면은 저점을 한번 다질 때 다시 재진입을 하면은 좀 고려해 볼 만한 코인이다라고 스텔라루멘을 또 한번 들고 와봤었는데요. 사하라 AI랑은 다르게 아무래도 리플의 하드포크에서 통해 가지고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한 주 만에 30% 남짓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많이 위험한 코인입니다. 네. 그리고 리플에서 있던 유동성들이 전량으로 솔라나로 또 치우쳤기 때문에 특히나 거래량이 많이 빠지면서 더 큰 하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스텔라룸에 중간에 다시 재진입하시는 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 안 하면은 더 큰 하락으로 무조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손절 안 하시면은 더 큰 손실이 좀 확정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간이라도 잠시 반등을 했을 때 지금 또 비트도 잠시 반등을 일시적으로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 안 하시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적당한 손절할 때는 손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리스크 코인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제가 주간마다 좀 뒤에 이제 히든 코인도 설명을 드릴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재 하락장에서 물론 계속 하락을 해왔지만은 특히나 이렇게 급변하는 장에서는 상승 추세를 탄 코인들로 적절하게 먹어가는 게 중요하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코인으로 지금 하락을 보고 있는 코인들로 지금 재진입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걸 기다렸다가 조금 수익을 먹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코인으로 스텔라루멘과 사하라 AI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진입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비트코인 제가 6월 차트랑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 1일봉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왜 들고 왔냐면 현재 달러가 굉장히 치고 오르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7월 달에 물가 압박을 떠나서 물가 압박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에 있던 자금들이 테더와 달러로 너무 쏠리고 있어서 다시 이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비트로
아무래도 테더 도미넌스와 달러가 올라갈 시에는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항상 압박해왔고 추가 하락으로 내리꽂았던 과거들을 계속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더 도미넌스가 이 상태에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할 확률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아무래도 어제와 그리고 아랫게 동안 이틀 전 동안 테더 도미넌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딱 봐도 뻔하게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저점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으로 봐도 하락할 확률이 저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와 조금 엮어서 뭐 물가가 조금 낮았다 하더라도 테더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자금이 이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구나. 그럼 이 자금이 ETF로 가는지 아니면 증시로 빠지는지 그것만 보셔도 조금 비트코인에 조금 어떤 행방으로 갈 수 있는지 좀 점쳐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라면은 뭐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뭐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지만은 워낙 환율도 너무 좀 치솟고 있고 그만큼 반대로 테더 쪽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금들이 그나마 비트로 다시 돌아와 준다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만큼 기관급들과 그리고 소수의 고래 자금들도 지금 내가 테더를 보유하고 저점을 내가 매수를 들어올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미분들은 지금 내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 움직임을 좀 보신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매주 말하죠. 이런 움직임을 보시고 강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은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 이번 주에 한번 보시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개별적인 코인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 리스크 코인으로 짚어주신 코인들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사하라 AI 플러스 또 스텔라 루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더 크게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재진입해서는 안 된다. 경고성 목소리를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비트코인의 이 일봉을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워낙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더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테더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여력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만큼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우리는 가능성에 조금 베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뭐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냐, 나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도 가져와 주십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갈 수 있는 전략들 히든 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조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있기는 한 거겠죠. 당연히 있죠. 제가 또 선별을 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히든 코인은 J입니다. 예, 달갑죠? 안 달갑나요? 제 이름이랑 이제 이니셜 똑같은데요. J인데요.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일단은 솔라나 생태계 코인이 조금 인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리플 쪽에서나 다른 여타 알트코인에서 강하게 거래량조차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라서 개미들 정말 많이 올라타고 있는 업비트 기준에서 타고 있는 코인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지금 줄을 그어본다고 하면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여타 지금 이 코인은 솔라나 생태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뭐 스왑이 된다거나 그리고 거래량에서 거래 자체에서 근본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코인들과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가 아주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코인을 통해서 이 코인이 오른다 그러면은 솔라나에 파생된 뭐 솔스티스나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그런 코인들이 재상승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추가 상승까지 볼 수 있는 코인들로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코인들로 해서 더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이 되는 이 J 코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J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현재 일단은 뭐 350원대에서 뭐 400원대까지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셔도 뭐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고
상승의 선을 그어놓고 지금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바로 들어가셔도 좋고, 그리고 약간의 10% 하락 뒤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주간 동안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라나 계열을 들고 온 것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거래량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수익을 보시는 게 아주 적절하다라고 이 제이코인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니셜로 힌트를 주셨죠. 알파벳 J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이 그나마 우리 시장 안에서 조금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스티스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급등하는 코인으로 자리매김을 한 만큼 이에 대한 후발주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태까지 탄탄한 흐름을 보여왔지만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할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접근해도 좋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타점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